아, 지상의 속박을 벗어난 영혼이 영혼의 광채 속에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도 보고 있다면 친애하고 존경하는 망령이여, 내가 내 자신의 과오처럼 당신의 과오도 사정없이 그 양쪽을 모두 독자의 눈앞에 드러내 놓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시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해서도 참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잃는 것은 항상 내가 잃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성격, 당신의 끝없는 친절, 당신의 솔직, 그리고 당신의 뛰어난 그 모든 덕성은 얼마만큼 약점을 메워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점이라고 해도 한낱 당신의 이성에서 생겨난 잘못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나무랄 때가 있었으나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순결했습니다. 선과 악을 저울질하자. 그리하여 언제나 공평하게 하자. 다른 어떤 여성이 그 비밀 생활을 당신의 그것처럼 공표했을 경우 감히 당신에게 어깨를 견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자는 늘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꼼꼼하게 처리했다. 자신이 노동자들의 감독이 되었다. 내가 조용한 데 비해 떠들썩한 그는 밭이나 근초장이나 장작 패는 곳이나 마구간이나 가금 사육장이나 동시에 여기저기 나타나서 거의 떠벌리는 소리가 특히 잘 들렸다. 손을 대지 않는 곳은 정원뿐이었다. 그곳의 일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일은 수레에 짐을 싣고 운반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패는 일로서 언제 보아도 도끼나 곡괭이를 들고 있었고 뛰어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고함을 치거나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 몫을 했는지는 몰라도 언제나 10사람이나 20사람 몫의 소란을 혼자 피우며 다녔다. 가엾게도 엄마는 이 소란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이 젊은이를 살림살이의 보물처럼 생각했다. 이 사내를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썼다. 특히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수단을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독자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그 진심에서 나오는 가장 떳떳하고 가장 진실한 감정, 특히 이때 그녀의 집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한 감정을, 그러나 지금 나의 전 존재에 얼마나 급격한 완전한 전도가 생긴 것일까. 나의 입장이 되어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 내가 그려본 행복의 모든 장래가 한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길러온 감미로운 배려는 모두 헛일이었다. 소년 시절부터 자기의 존재를 그녀의 그것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처음으로 고독한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순간 몸소리가 쳐졌다. 그것을 뒤잇는 순간도 암흑이었다. 나는 아직 젊었다. 그러나 젊음을 생기있게 만드는 그 연락과 희망에 찬 즐거운 감정은 영구히 나를 떠나버렸다. 이때부터 내 속의 다감한 넋은 반쯤 죽고 말았다. 나는 이미 나의 앞날에 몸이 건조한 생활의 끄림칙한 찌꺼기밖에 보지 못했다. 때로는 여전히 행복의 환상이 욕망 속에 선뜻 그림자를 던지는 일은 있어도 그 행복은 벌써 내게만 붙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행복을 얻는다 손치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으리라고 느껴졌다. 나는 무척 어리석어서
무턱대고 사람을 믿어버리는 성질이라 새로운 녀석의 다정한 말버릇도 엄마의 그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는 경솔한 성격이 그렇게 만든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므로 엄마가 그 원인을 말하지 않았던들 나는 그 진정한 원인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내게 그것을 솔직히 성급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내 마음이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녀의 솔직함은 나의 심한 분노를 부채질했을 것이다. 그녀로서는 일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 집 일에 대한 나의 태만을 나무라고 내가 집을 잘 비운다고 핀잔을 주었다. 마치 그녀는 성미가 급해 나 같은 게으름뱅이의 뒷자리를 메울 자로 그 자를 끌어들인 것처럼 생각됐다. 아, 엄마 하고 나는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생각으로 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결국 살아남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몽땅 내게서 앗아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죽고 맙니다. 죽으면 틀림없이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는 나를 어이없게 할 정도로 침착한 의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애다. 사람은 그 정도 일로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어느 의미에서나 두 사람의 다정한 사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게 대한 깊은 애착은 그녀가 살아있는 한 덜하게도 그치게도 될 순 없을 것이다 라고. 결국 내 권리는 모두 그대로이며 그것을 또 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지만 그 때문에 내 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녀에게 바친 내 정신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강력함, 또 내 정신의 참되고 바른 것 등이 이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와라 그녀의 발치로 몸을 던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무릎을 껴안았다. 안 돼요 엄마 하고 나는 발광하듯 말했다. 내 사랑은 너무도 강한 것이어서 도저히 당신을 그런 천한 인간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든 내게는 당신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도저히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내 것으로 했을 때 그것에 따른 후회의 생각은 나의 사랑과 함께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 것으로서 소중하게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란 사람의 가치는 이젠 그때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영원히 나의 숭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디 언제까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는 당신을 내 것으로 하기보다도 존경하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아, 엄마, 나는 당신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결합을 위해서는 내 쾌락의 전부를 희생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위를 깎는 쾌락을 맛볼 정도라면 그 이전에 1000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끈기 있게 지켜나갔다. 그러한 인내는 이 결심을 굳게 만든 감정이 얼마나 강했던가 하는 것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나는 이제 친아들의 눈으로 이 친애하는 엄마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나의 그런 결심을 엄마가 마음속으로 승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게는 뻔히 바라보였는데도 그런 나의 결심을 번복시키려고 그녀 쪽에서 아무런 방법도 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자가 그런 수단을 써서 몸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또 대개는 무사히 성공을 하는 그 의미심장한 은사와 애무와 교묘한 교태, 그런 것들을 엄마는 쓰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로부터 독립된 운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나는 그런 가능성마저 없이
이내 그런 독립의 처지와는 반대의 극단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전부 그녀 안에서 찾아내려 했다. 완전히 그녀 속에서 찾게 되었으므로 나는 내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녀를 행복 속에 두고 바라보고 싶다는 심한 욕망에 나의 모든 애정이 집중되어 그녀 쪽에서 아무리 그녀의 행복을 내 행복에서 분리시키려 해도 헛일이었다. 그녀가 뭐라고 하든 그녀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보아왔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영혼 속에 뿌려진 도덕이 나의 불행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